들을 복습하는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게 일단은 피급수 판정이었죠. 자, 이 피급수 판정은 아주 간단한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시그마 n분의 1 같은 경우에 얘가 발산하는가 아니면 수렴하는가. 자, 그리고 예시를 보니까 n제곱분의 1은 얘 같은 경우는 수렴을 해요. 근데 얘를 해보니까 얘는 발산이 나왔습니다. 얘 발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좀 더 일반화시킨 것이 적분판정법이죠. 피급수 판정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었죠? P가 1보다 클 때는 숫자를 좀 더 써야지. n의 P승분의 1에서 P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수렴. 그 다음에 P가 1보다 작을 때는 발산. 크거나 같을 때가 아니죠. 실수했어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이다. 네, 이 얘기였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조화급수라고 불렀고요. 자, 적분판정법 같은 경우는 함수가 연속이고 양항이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경우일 때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양항이고 and 감소. 그러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fx, gx가 수렴할 경우에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만일 발산하는 경우에는 an이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열도 함수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지킨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적분판정법을 끝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것이 뭐였죠? 두 번째로 배웠던 것이 합의 비교판정법이었죠. 그냥 시험장에서 쓸 때는 뭐 CTA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비교판정법에서 든 예시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2의 n 플러스 1승분의 1 시그마가 얘가 수렴하는가 아니면 발산하는가, 요거였죠. 자, 얘를 비교할 때는 이 수열을 AN이라고 주었고요. 그리고 AN보다 살짝 더 큰 BN 수열을 봅니다. 물론 얘도 양항이어야 합니다. 자, 그때 시그마 BN이 수렴하는 경우에 시그마 AN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BN으로 보고요. 그런 경우에 시그마 AN이 수렴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에는 얘는 시그마 BN도 발산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녀석이 수렴하면 작은 녀석은 당연히 수렴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녀석이 발산하면 큰 녀석도 당연히 발산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든 예시로 2의 n승분의 1을 들었습니다. 자, 2의 n승분의 1은 분명히 2의 n 플러스 1승분의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이 색깔을 파란색으로서는 해도는 안 되고 검은색으로 해야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AN이고 얘가 BN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BN 같은 경우는 R이 1보다 작은 기하급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수렴을 합니다. 따라서 시그마 2n 플러스 1승분의 1도 수렴을 하게 됩니다. 비교 판정법이 어려운 거는 이 계산 자체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갖고 오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 수열을 어떤 수열과 비교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전략을 짜는 게 어려운 게 비교 판정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큼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이었죠. 네,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 역시 얘는 조금 더 간편한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c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an과 bn이 동시에 수렴 혹은 발산한다. 이게 바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n, bn 역시 둘 다 양항이어야 합니다. 양항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음항인데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if an이 0보다 작거나 같고 and bn도 역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경우에는 뭐 cn을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an, 그다음에 dn을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bn 이렇게 해서 cn과 dn을 리미트를 결정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어쨌거나 양항일 때만 된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양항이어야 돼, 양수여야 돼,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양항이 아닌 경우도 나올 때가 됐다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교대급수. alternating series. 자, 교대급수를 처럼 이렇게 막 양항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왜 계속했냐면 이건 좀 뒤에 좀 뒤에 나온 거였죠. 자, 아무튼 자, 교대급수는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그마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자, 아까 시그마 n승분의 1을 했을 때 얘는 뭐였죠? 얘는 발산이었습니다. P급수 판정에 의해서.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수렴입니다. 사정이 좀 달라졌죠. 자, 이걸부터 바로 결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증명도 한번 했어요. 증명은 한번 예전에 올렸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은 리뷰를 하는 중이니까 결과만 딱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n-1승 bn 같은 경우에는 모든 n에 대해서 bn이 플러스 1이 bn보다 작을 때.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얘는 감소 수열이라는 겁니다.
자, 감소 수열을 어떻게 해보면 되는지 그거 잠깐만 이따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리미트 bn이 0이 될 때, 요때가 수렴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감소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감소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이 0보다 작은지, 그러니까 직접 빼봐요. 요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n 더하기 1, n은 자연수지만 자 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얘. 양수분의 음수니까 당연히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감소수열이에요. 뭐 이건 뻔한 얘기죠. 아니면 제가 문제 풀 때 굳이 쓰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감소한다, 작다. 이거는 아까에 비교해서 비율이 달라졌다. 비율이 1보다 작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bn분의 bn 플러스 1이 1보다 작은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n분의 1분의 n 플러스 1분의 1 하면 n 더하기 1분의 n이 되는데 얘는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감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도저도 안 된다. 꼴이 너무 복잡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마법사죠. 수열도 함수다. an을 fn으로 보고 fx를 미분하여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한다. 요게 원칙이 마지막 최후로 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이 2번이 성립 안 하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 먼저 해보고 1번을 체크를 해보시면 그게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되겠죠. 열심히 계산해놨는데 2번 딱 해봤더니 아니면 너무 억울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제 쓸 수 있는 또 판정법은 비율 판정법. 이 되겠습니다. 자, 비율 판정법도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했었죠. 그리고 비율 판정법 얘기하기 전에 절대 수렴 개념, 요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비율 판정법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 절대값이 l이라고 할 때 요 l이 1보다 크냐 작으냐 같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자, 1보다 1이랑 같은 경우는 판정 불가. 앞에서 나왔던 걸로 하거나 아니면 뒤에 있던 다른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나올 다른 걸로. 1보다 클 때는 발산이고요. 1보다 작을 때가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내가 왜 번호를 붙였지? 자, 다섯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몇근 판정법. 수학에서 자꾸 멱이라는 한자가 나오는데 멱이라는 한자 무시하세요. 그냥 루트 테스트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얘는 이제 레이쇼 테스트. 루트 잘 아시죠? 이런 거. 자, 말 그대로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근 an이
L일 때, 자, 요거는 똑같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딱 똑같이 써버리면 돼요. 1보다 클 때는 발산이고 작을 때는 수렴이며 딱 1일 때는 역시 이것도 판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5.6절까지 풀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5.7, 이게 다 이제 5.7절을 좀 길게 늘린 거예요. 어떤 n 팩토리아, 아니, 어떤 거듭 제곱, 그러니까 n 팩토리알이나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비율 판정법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뭐 an의 n승꼴 이런 경우에는 몇근 판정법이 유리합니다. 요거 계산하기 힘든데 그걸 얘가 속 시원하게 없애주니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5.7절 연습 문제를 조금 몇 개 풀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뒷장 몇 쪽이지 이게? 198쪽이죠. 198쪽 문제부터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7 연습 문제. 네, 일단은 연습 문제 14번을 한번 볼게요. 네, 14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우선 sin 2n이 나옵니다. 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이 나오면 우선은 얘 범위를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조금 압축을 해서 쓰면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조금 압축을 해서 쓰면 sin 2n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2의 n승분의 sin 2n 같은 경우는 2n 절대값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n승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결과가 나오죠. 양변을 뭐 나눗셈이나 똑같이 한 거니까. 자, 그렇고 얘는 또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는 또 2의 n승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리고 양변에 세 변에 다 시그마를 씌워줍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r이 1보다 작은 기하급수죠. 이런 기하급수이기 때문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요. 그리고 얘는 결국은 절대 수렴하는 거거든요. 그럼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는 정리를 예전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절대값을 씌워놨을 때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1 더하기 2의 n승분의 1 sin 2n은 수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예제래. 연습 문제 1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는 시그마 K의 K승 분의 2의 K-1승 그 다음에 3의 K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그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이런 거는
그냥 상수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밖에다 뺍시다. 2분의 1 밖에다 빼고 3 밖에다 빼고 그 다음에 k의 k승분의 2의 k승, 3의 k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분의 3 시그마 k의 k승 그 다음에 2의 k, 3의 k승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수열을 an이라고 두겠습니다. ak라고 둘게요. 뭐 k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무슨 판정법 써야 되겠다? 딱 감이 오시죠? 얘는 루트 테스트에 의해서 요거를 이렇게 쓰죠. 루트 테스트를 사용한다. n제곱근 an은 n제곱근 2의 n승 3의 n승 k n의 n승 그러면 n분의 6이네요. 자, n분의 6 같은 경우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뭐가 되죠? 0이 되죠. 따라서 수렴한다. 한 가지만 더 쓰죠. 0이니까 1보다 작습니다. 네. 2분의 3 앞에 붙어있는 어떤 상수 따위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네. 그 다음에 봐야 될 문제는 이번에는 2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복잡해 보이죠?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승 코사인 n제곱분의 1. 얘 무슨 수열입니까? 무슨 급수입니까? 교대급수죠? 교대급수를 한번 보죠. 그러면 교대급수는 우선은 얘가 조건이 뭐였죠? 감소인지 and 또 뭘 봐야 돼요? 그 리미트 bn이 0으로 가는지 얘를 bn으로 했을 때 bn이 감소인지. 자, 그런데 얘가 감소하는지 증가인지는 조금 보기가 곤란하죠. 그리고 되게 복잡해요. 물론 이제 코사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코사인 얘는 일단은 그 n이 증가했을 때 함수값 자체는 증가하는 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것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냥 이걸 볼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코사인 n 제곱분의 1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얘 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코사인 0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코사인 0이 됐으니까 1이네요. 0 아니네? 그래서 얘는 발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는 24번입니다. 코사인 했으니까 이제 사인도 또 해야죠. 24번 시그마 n 사인 n분의 1. 근데 이건 어디서 한번 봤던 문제예요. 이렇게 생긴 꼴 앞에 막 함수값 뭐 샌드위치 정리 얘기하고 할 때 x 사인 x분의 1을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죠. 네. 자, 이번에는 수열인데 여기서는 an을 n 곱하기 사인 n분의 1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n분의 1분의 sin n분의 1로 좀 신속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분모 분자에 n 똑같이 곱하면 바뀌죠. 원래대로 똑같죠. 네. 그럴 때 n분의 1을 저는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죠? t는 빵으로 갑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sin t가 돼요. 자, 그럼 얘는 1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수열 얘기할 때, 수열의 수렴 발산 얘기할 때 리미트 an이 0일 때 꼭 수열의 합이 수렴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렴하는 수열은 반드시 리미트 an이 0이에요. 근데 지금 리미트 an이 0이라는 조건조차도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조차 만족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저 23번 먼저 풀었어야 했는데 24번을 먼저 풀었네. 자, 23번 준비할 때 약간 순서를 이상하게 했더니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탄젠트 n분의 1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뭘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얘를 저는 an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bn은 항상 이 bn 정하는 게 어려워요. n분의 1로 한번 두겠습니다. 쓰려는 그게 뭔지 대충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LCT 쓸 거예요. 극한 비교 판정. 자, 한번 봅시다. 얘는 1보다 큰 것이 확실하고요. 아니, 1보다 크대. 0보다 크다는 게 크거나 같다는 게 확실하고요. 얘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0보다) n분의 1이 크고 또 1보다는 작습니다. 양수에서 1보다 작거나 같기는 한데 뭐 그건 이제 어차피 우리 극한으로 보낼 거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이제 2분의 파이보다 작죠. 왜 이거 판정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탄젠트 함수는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어떤 주기함수죠. 이렇게 생긴.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번 보긴 해야 돼요. 이 범위 안에서 노는가 안 노는가 그걸 봐야 돼요. 네, 아무튼 자, 그랬을 때 LCT를 써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탄젠트 n분의 1 나누기 n분의 1을 했을 때 얘는 1이 나오게 되겠죠. 네, 계산을 좀 빨리 했어요. 24번이랑 똑같은 트릭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t가 0으로 가기 때문에 t분의 탄젠트 t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얘는 1이고 말 그대로 수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n분의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시그마 n분의 1은 발산이에요. 따라서 시그마 탄젠트 n분의 1도
발산이다. LCT에 의해서. 요거 글자들이 잘 안 보이는데 빨강색 말고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LCT에 의해서 둘 다 수렴과 발산을 동시에 하는 녀석들임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는 점을 이용하면 탄젠트 시그마도 발산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했고, 네, 여기까지가 제가 한번 준비해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5.8절로 넘어갈게요. 자, 5.8 멱급수. 멱이라는 한자가 한번 또 나왔죠. 그냥 파워 시리즈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멱급수를 조금 순화를 하면 그 순우리말로 고치면 거듭제곱 수 그러니까 거듭제곱한 항들이 막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 x 빼기 x0의 n승은 a0 더하기 a1 x 마이너스 x0 더하기 a2 x 마이너스 x0의 제곱 a3 x 마이너스 x0의 세제곱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x0는 0인 역급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네, 한 5분 정도 남았군요. 네, 역급수 글씨가 별로네요. 이런 역급수를 문제에서 우리 책에서 cn, xn, 뭐 cn이나 an이나 똑같은 거예요. c0, c0 더하기 c1x 더하기 c2x0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든 게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이에요. 얘는 이제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x의 n승 더하기 점점점. 자, 얘가 대표적인 멱급수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얘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x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좀 생각나죠? 기하급수죠. 그러면 이 기하급수가 언제 수렴하고 발산하는지 그거를 그게 어떻게 됐었죠? 시그마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럴 때 수렴했고 이때 발산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것도 자체도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함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어느 구간에서는 수렴하고 어느 구간에 발산하고 이거를 이제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 따질 거는 이 함수가 이 몇 급수로 표현된 함수가 언제 어디서 수렴하고 발산하는지 그걸 따지겠다는 겁니다. 자, 예제 1번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알 x의 n승. 자, 얘가 수렴하는 x의 범위.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팩토리알이 있고 하니까 비판정법을 쓰겠습니다. 레이쇼 테스트. an 플러스 1 나누기 an 절대값.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팩토리알 x의 n 플러스 1승 나누기 n 팩토리알 x의 n승. 자, 그러면 x,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1만 남습니다. 자, 얘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그냥 맥없이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x가 0이 아닐 때는 발산하고요. x가 딱 0일 때에만 수렴합니다. 그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3의 n승 나누기 n.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또 레이쇼 테스트를 쓰면 x-3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x-3의 n승 n. 자, 얘를 해보면 1 더하기 n분의 1승 분의 절대값 x-3 얘가 나오고,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절대값 x-3이죠. 자, 그리고 얘는 1보다 작아요. 그렇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작아요가 아니라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수렴을 하는 거죠. 수렴 조건 찾는 거니까.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지네. x-3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x는 4보다 크고 4보다 작고 2보다 큰 범위에서 수렴을 하는데, 그러면 x는 2는 x는 4는 요거를 아직 모르죠. 요거는 이제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 x가 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n승 시그마가 되죠. 얘는 교대급수 판정에 의해서 수렴. x가 4인 경우에는 n분의 1이니까 p 판정에 의해서 발산입니다.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 수렴을 합니다. 네.